예, 요 며칠간 대학 입시 문제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고 사교육 시장에 배만 불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주호 교육청님께 좀 더 깊숙이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할 만큼 입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좀 됐었던 모양이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수능 출제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킬러 문항은 그게 이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킬러 문항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능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또 사교육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도 유발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교육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건 분명히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경제 범죄에 대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으로 이제 환원을 시키면 결국 이제 공급자들 간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사실 수능이라는 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문항은 내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평가 때 이제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 그동안 이게 왜 잘 안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쭉 강조돼 왔던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또 이제 출제 당국이나 교육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행적으로 또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킬러 문항이 또 문제가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 밝혀졌지만 육모에서 보니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킬러 문항들이 또 사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저는 출제 당국이나 교육부가 좀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부 총리께서 당연히 교육 전문가시고 저도 대학 입시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이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걸 오늘 발표하신 걸 보니까 도저히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학원에 배를 불리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무리 간행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신 거고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어쨌든 그러나 변별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킬러 문항이 아니더라도 요즘 말로는 준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학원의 이제 공포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공포 마케팅이요. 불안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 내에서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학원 가는 거거든요. 학원을 내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고 하니까 또 이걸 없으면 또 다른 이제 문항들이 나온다는 또 마케팅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도 철저히 좀 정부가 좀 이제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본질을 보면 결국 공교육 밖에서 내던 문제를 이제 없애는 건데 사실 영역별로 보면 한두 문제거든요. 그렇게 문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핀셋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수능이 훨씬 더 공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공교육 내에서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니까 저는 불안해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걸로 보신다는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기말고사 이런 거 출제하실 때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걸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서 사실 변별력을 확보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킬러 문항을 내왔다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고 정말 카르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관행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소위 공정한 수능이라는 건 결국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하면 좀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까요? 이제 사교육 문제의 정점이
지점에 있는 핵심 문제이긴 하지만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교육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지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요. 본질적으로는 공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교육 개혁을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현 정부의 교육 철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대학 자유를 강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강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후퇴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든 뭐 이제 공정성 문제든 이게 사실 이제 공정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정의 가치랑 이제 자율 가치는 이제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자율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입시든 뭐 아니면 이제 교육 개혁에 있어서 자율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이를테면 특정 대학에서는 선발의 자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정하고 좀 배치될 수도 또 있죠, 사실은. 그래서 뭐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소위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는 또 그런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견지하겠다. 원칙은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교육과정 밖에 아주 불필요하게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그렇죠. 막는 것이 맞다. 자, 그렇지만 이제 대학들이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이제 학생 선발한다든가 하는 건 또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주간 우리 집중 이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닷새 지났는데 100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이제 출제위원과 이제 그 사교육기관에 이제 담합 의심 신고가 뭐 16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그 부처랑 지금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관련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좀 민형사상 이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교육 문제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뭐 한순간에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갈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